안녕하세요, 라면입니다. 네, 3월 10일 오늘 원래 라이브를 하기로 했었는데, 네, 제가 또 개인 사정이 생겨서 정말 죄송한 마음에 네, 나가기 전에 영상을 라이브 형식으로 그냥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들 다 하고 남기고 가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오늘 원래 라이브 주제였던 이것들에 대해서 한 30분 정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본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서 되는 대로 얘기를 하는 영상이 될 것 같아요. 네, 포트폴리오 구성 같은 거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제가 포트폴리오를 올려드렸었죠. 최근에 포트폴리오 뭐 섹터별로 어떤 코인을 가지고 홀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올린 적이 있는데 네, 해보니까 살짝 게임 쪽이 현재까지 한 12월쯤에 1차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잠잠한 것 같아서 어제 오션을 살짝 팔고 YGG를 추매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또 운이 좋게도 YGG가 사자마자 한 2시간 뒤부터 저 50% 정도 오른 것 같은데 그거를 알고 들어간 게 아니고요. 그냥 포트폴리오 조정하다가 얻어 걸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 손실 중인 코인이 뭐가 있다 그랬었죠? 손실 중인 코인이 아마 아스타랑 심 두 개뿐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11월 이후부터 11월 3일에 어느 정도 알트의 비중을 다 투입을 시켰고 그 안에서 이제 포트폴리오 변경, 알트에서 알트로의 변경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평단은 아득히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걸 따라 하신다고 하면은 좀 다시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저는 이제, 뭐야, 왜 이래. 이때죠. 이걸 마지막으로 현재 현금 투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서 솔라나를 좀 더 투입을 하긴 했지만, 하락이나 조정이 온다고 해도 마음만 아플 뿐이지 사실 타격은 이제 거의 없는 상태예요. 항상 말씀드리던 거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결국은 이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포트폴리오는 이런 식이고 제가 간단히 전체 포트폴리오에 대한 그 수익률을 보여드리면은 이번 주 한 주 동안 이제 비트 횡보하면서 10%가 올랐고 원화 기준입니다. 그리고 한 달 기준으로 전체 포트폴리오 현금 비중 포함이고요. 52%가 올라 있고요. 세 달 동안 94%, 전체 세 달 전이면 언제니? 오늘이 3월 11일이니까 12월 11일이겠죠? 12월 10일. 이쯤이죠? 여기 있는데 비트는 어느 정도 올랐나 보면은 대충 68% 올랐고 토탈캡 12월 10일 어디니? 이쯤이죠? 토탈도 68%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승률 대비 한 30% 정도 더 벌은 상태인데 물론 익절은 아직 안 했으니 확정 수익은 아니지만 시장 상승률보다 잘 해내면은 시장의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보다 상회하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시장이 하락장일 때는 시장의 평균 하락률보다 선방을 하면은 일반 투자자들보다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백테스팅을 해보면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단타나 뭐 여러 가지 매매를 하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뭐 한 달 전 대비 시장 상승률은 어떻고 내 수익률은 어떤지 이런 거를 항상 비교해 보시면서 시장의 그런 평균보다 낮은 상황이라면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좀 개선해야 될 상황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항상 고려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당장 눈앞에 오늘 뭐 비트가 1% 올랐니 많이 이런 것들보다는 길게 가져가시는 게 현재 장에는 맞다. 항상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단타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장투를 해야 될 때가 있다고 말씀을 시기가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번만큼 제 포트폴리오 포지션을 오래 끌고 가는 게 처음이거든요. 첫 시도입니다. 왜 이렇게 하게 됐냐면은 21년의 경험 때문이에요. 17년에는 아예 모른 채로 투자를 했었으니까 그냥 완전 까막 눈으로 했다면은 뭐 이런 것까지 다 21년에는 이때보다는 조금 길게 이제 스윙 형식으로 끌고 가기는 했지만 이때도 제가 시장 상승률이 이기지 못했거든요. 뭐 여기서 다이버전스가 떠서 고점 나온 것 같아서 팔고 근데 더 올라서 결국은 판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진입을 해서 또 수익을 본다 한들 결국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아 엉덩이를 굳게 붙여놔야지 이제 시장에 이제 단타를 하는 것보다 제 성향에서는 엉덩이가 가장 무거운 게 결국은 돌이켜 보면은 수익률이 가장 높았더라 라는 결론이 섰어서 뭐 22년 이렇게 줄여오기 힘들긴 했지만 다음에 상승장이 오면은 한번 엉덩이를 세게 붙여보자. 그게 더 나을 것 같다는 결론이 21년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냅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가 지금 이렇게 있다고 했죠. 코인 개수가 43개예요. 43개의 그 개별 차트, 개별 수익률 매일매일 체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어떤 코인이 지금 어느 정도 수익률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어련히 잘 오르고 있겠거니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텔레그램 방에 오션 프로토콜이 뭐 하려고 보니까 수익률이 123%다. 네, 그런 것도 잘 몰랐던 상태이고 어떻게 보면 까막눈인 것 같지만 이제 비트를 기준으로 지금이 상승장의 끝인지 아닌지 이것만 판단을 하고 알트를 냅두는 거기 때문에 뭐 딱히 큰 걱정은 하지 않아 왔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게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투자 방식이다. 다만 22년에는 이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단타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는 건데 48K 때쯤에 요때죠. 상승장 끝인가? 라고 처음 고민을 했던 이 구간이고 여기에서 한 번 더 털리면서 시드가 이제 반갈죽이라고 하죠. 반으로 갈렸다. 뭐 이런 하락장을 다 겪었습니다. 다 겪긴 했지만 이때부터 완전 단타로로 이제 전환을 해가지고 나스닥 숏을 이제 해칭 형식으로 길게 잡아가면서 코인에서는 이제 원화 자산 가치 감소보다는 비트 환산 개수를 늘리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샀는데 이전 고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샀다. 근데 이전 고점이 깨지면서 저점이 깨지면서 여기가 아니네 하면서 여기서 손절을 하고 또 여기서 잡았는데 올라가지 못하는 거 보고 여기가 아니네 하면서 또 손절을 하고 이런 식으로 22년을 버텼어요. 네. 그러다가 원화 가치는 한참 떨어지긴 했지만 시장의 전체 하락률 토탈캡으로 볼까요? 토탈캡으로 보면은 전체가 대략 한 마이너스 80% 정도 떨어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단타를 하면서 비트 환산 개수를 늘리는 데만 집중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23년 1월 상승 시작 전에
마이너스 45%로 선방 아닌 선방을 했다. 네, 솔직히 전체 자산 대비 마이너스 45%면은 일반인들 들으면은 와, 이 새끼 망했네 하겠지만 저가 제 기준으로는 시장 평균 하락률이 시총 하락률이 80%였는데 45%밖에 안 당했네? 그래, 잘 살아남았다. 라고 자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23년 1월부터 다시 시작된 이 상승에 제 블로그 제목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덜 처맞고 더 처먹는 뭐 잃지 않는 매매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적어놨는데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때 이제 하락장임을 인지하고부터 단타로 대응했던 것이 아니라 명백한 상승장이죠. 명백한 상승장이기 때문에 21년에 그 경험을 토대로 엉덩이를 최대한 붙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물론 저도 보면은 팔고 싶고 항상 고점 갖고 하지만 그때마다 참았다. 특별한 시그널이 하락 시그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요. 포트폴리오는 제가 어느 특정 섹터가 폭등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을 해서 담은 게 아닙니다. 그때그때마다의 시장을 계속 추적을 하면서 제가 하락장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남들이 다 하락이라고 시장 떠날 때 더 부지런하게 시작을 해야 된다. 22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뭐 이더파이 같은 경우도 남들 아무도 안 할 때 시작을 했었고 이제 한 4월, 5월, 6월 때 좀 빛을 보기 시작할 건데 시장 분위기를 이제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의 시장 감정이 어땠는지. 마이크 세일러가 22년에 17,000달러 때 추매를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죠. 재파산하겠다. 뭐 이러면서 레버리지까지 썼으니까. 그러한 그 시장의 감정들, 이런 게 어땠는지 기억을 하는 것도 나중에 다 무형적인 자산으로 개인적인 경험이 향후에 무조건적으로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감정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죠. 자, 40K 때 어디냐? 이제 한참 까마득하게 아래인데 40K 때 24년 1월에 2월 초 그때였을 거예요. 40K를 돌파를 하면서 메인 뉴스에 등장을 했었죠. 네. 코인 다시 오르나 하면서 그때 댓글들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지금이랑. 야, 뉴스에 떴네. 도망치자. 그런 댓글들이 주류였고요. 개미들 이제 신규 유입 되겠다. 고점을 잘 털고 나가자. 그게 40K 때입니다. 1차적으로 나왔던 게. 그런 것만 보고 팔았다면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네. 판가격보다 한참 위로 계속 갔으니까 아마 비트 환산 개수를 더 잃은 채로 신규 진입을 했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못 들어왔거나 아니면 이럴 리 없다고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팔았기 때문에 공매도를 치거나 이러면서 시드가 갈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네. 상승장에서는 상승장이라고 모든 사람이 돈을 벌지는 못해요. 잃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버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소세의 그런 커버링, 청산 같은 걸로 가격이 밀어 올려질 때도 있고요. 현재는 뭐 명백한 현물장이지만 아무튼 엉덩이를 길게 붙이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싶다. 네. 뭐 1번 얘기는 그렇게 하고 2번에 대해서 신규 진입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잠시만요. 신규 진입자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더 쉽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무슨 얘기냐 하시겠지만 그냥 가벼운 차트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차트로 볼게요. 자,
이때 진입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진입하려는 사람들, 뭐가 더 리스크 있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때 진입하는 게 훨씬 리스크가 적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고 하실 수 있는데, 자, 이때로 가보시죠. 이 차트입니다. 이 차트일 때 쉽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간다고 한들 길게 홀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명백한 하락 추세거든요. 그죠?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단기 반등 같고 또 미끄러질 거라고 대중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장이었죠. 근데 이때 들어간 사람들은 그 아무도 진입하려고 하지 않을 때, 좀만 반등해도 팔려고 할 때, 아, 지금쯤 들어가도 되겠다. 물리면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리스크를 크게 상정을 하고 들어온 사람들이고, 하락 추세니까요. 크게 봤을 때. 주봉으로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은 누가 이거를 상승장 전환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주봉 이평선도 다 아래로 깔고 있고, 물론 여기서 이제 크로스가 일어나긴 했지만, 네, 누가 봐도 단기 반등처럼 보인다. 자, 그럼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누가 봐도 상승장이잖아요? 이평선도 추세가 위로 완전히 정배열이 돼 있고, 심지어 주봉에서도 정배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 오히려 이때 들어왔던 사람들보다 매매하거나 들어오기 편한 장이에요. 왜? 대추세가 상승이니까. 조금 물릴 수는 있어도 여기가 고점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저는. 왜냐? 추세가 상방이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가격이 비싸다는 감정을 버리라고 하잖아요. 이 심리적인, 이 감정적인 가격, 이 9천만 원, 그렇게 비싸잖아요. 근데 추세로 보면은 누가 봐도 상승장입니다. 상승장 가운데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래서 이때 들어오는 것보다 이때는 이제 상승장인지도 모르겠고 상승장은 개뿔이고 횡보만 해줬으면 좋겠다. 가격이 버티기만 해도 좋겠다. 이런 시절이었는데 이때 들어온 사람들은 당연히 하방에 대한 더 두려움을 가지고 그걸 이겨내고 매수를 한 사람들인 거죠. 지금은 그렇게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좀만 내려와도 매수세 드륵드륵 붙어옵니다. 이때보다 지금 신규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리스크가 훨씬 낮다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리스크가 훨씬 적어요. 그런 거를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네, 이때 못 들어오셨다면은 이제 이유가 있었겠죠. 더 떨어질 것 같고. 항상 시장의 감정과 반대로 매매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매할 때 감정을 내려놓는 게 정말 말로는 쉽지 행동이 어려운데, 자, 우리가 지금 비트가 신고점을 넘어가면서 이제 곧 넘어갈 것 같은데, 아, 지금 넘어 있네요. 이전 9.69K를 넘어서고부터는 이제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시장이 펼쳐지는 건데, 리스크가 있을까요? 네, 뭐 리스크야 당연히 있겠죠. 이제 주봉 이평선도 괴리가 있고, 하지만 이때보다는 리스크가 더 적다는 거를 인지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기 그릇만큼 도전하고 먹는 시장이라고. 신규분들에 대해서는 이쯤 얘기를 하는 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43K 이후에 그 새로운 돈을 솔라나 말고는 투입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살까요에 대해서 답을 못 드려요. 네. 지금이 상승장 초입은 확실히 아닙니다. 늦었어요. 늦었으니까 이제 메인 뉴스에도 계속 뜨고 1억 간다, 2억 간다, 뭐 5, 6억 간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건데 시장의 감정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너무 부담스럽다면은 뭐 기다려 보십시오. 아니면 DCA를 하거나 주봉에서 이 지금 RSI가 엄청나게 높긴 한데 흔들림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계속 올라갈 거다. 25년 초 정도까지. 그런 큰 그림을 갖고 진입을 하시는 거와
아니면 단기로 단기 4시간 봉도 이제 어떻게 보면 단기가 아닌데 4시간 봉에서 와 이거 조정 으악 하다가 지금 또 아무렇지 않게 올라가죠. 이런 거에 신경 쓰실 분들은 그냥 앞으로도 단타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 그럼 매도는 언제 해야 되냐? 아, 1번 그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이전에 이런 글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퍼왔었어요. 돌비콩님의 코인 정복. 이게 23년 12월 28일 글이고요. 이런 것들 다 이제 클릭해서 보시면은 이제 소위 인플루언서들이라고 하는 분들 아니면 코인베이스나 스파르탄 그룹, 벤처 캐피탈들이 다 예측을 내놔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24년에는 뭐가 좀 뜰 것 같다. 라는 것들을 혼자서 좀 생각을 해보고 상상도 펼쳐보고 하면서 현재 지금 꾸려져 있는 게 이겁니다. AI 장이 지금 계속 오고 있는데 네, 언젠가는 또 게임 장도 올 거고 뭐 어제 온 거 같긴 한데 뭐 오라클 장도 올 거고 NFT 장도 올 거고 수남매가 올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덴쿤 업그레이드도 이더가 있기 때문에 3, 4월은 이더와 솔라나의 장이라고 장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시드를 그쪽으로 투입을 해놓은 상태인데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몰빵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비트랑 이더에만 몰빵을 하면은 훨씬 안정적일 수는 있으나 그 기대 상승률이 뭐 적을 확률이 높죠. 시드마다도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부동산을 살 것도 아니고 현재는 그런 자금들까지 다 이제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둥을 잡아놓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트, 이더, 솔라나 3개만 비중이 70%가 넘어갑니다. 나머지가 30% 내외로 잡혀 있는데 이제 이걸로 기둥을 잡아놓고 여기서 뭐 좀 터져라 하고 터질 게 없나 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소액인데 욕심이 그득그득하신 분들 한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억을 넘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비트 이더 비중을 세게 가져가실 필요는 잘 모르겠어요. 개념 관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10배 이상을 이제 텐베거라고 하죠. 10배 이상을 노리실 분들은 남들보다 노력을 그 이상으로 하셔야 돼요. 누가 떠먹여 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시드라면은 이 비중을 줄이고 이쪽으로 넓게 크게 가져가겠어요. 마진은 뭐 당연히 안 하고요. 아무튼 뭐 현재는 이제 명백하게 밈코인 장이니까 뭐 저도 지금 재미를 보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상승장의 특징 중 하나가 밈에서 졸업 기회가 세게 나옵니다. 좀 볼까요? 제가 100배를 처음 먹었다고 했던 와이프를 보시면은 어디를 봐야 되나? 차트가 이런데 네, 차트가 이럽니다. 네. 이런 기회들이 상승장일 때 밈장에서 나옵니다. 근데 왜 와이프나 웬이나 팝캣 이런 거냐? 솔라나 생태계로 돈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픽하기도 했고 솔라나라는 이제 L1 대장 코인이 오르면은 그 내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치 21년에 이더리움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그 안에 있던 디파이나 NFT 그리고 메타버스 이쪽에서 뭐 100배, 1000배짜리 코인이 나왔던 것처럼 지금 솔라나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재평단은 30원이었고요. 거래소에도 찍히지가 않습니다. 모든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았을 때 샀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거를 이제 알아내시려면, 남들보다 먼저 알아내시려면은
네, 누가 샀다고 말하기 전에 미리 알아내서 들어가셔야 한다는 거죠. 물론 저도 이거는 이제 인플루언서가 인플루언서 중 한 명이 이런 코인이 있다더라 하면서 뭐 솔라나 좀 보니까 네, 이거 볼륨이 한 번만 터지면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들어가 봤던 거고 물론 소액으로 현재는 결과물이 이렇게 됐고 왼 같은 것도 보시면은 다 이래요. 지금 밈 쪽 차트가. 소액으로 이제 10배 이상 노리고 싶으신 분들은 비트 이더라기보다는 비트 이더는 솔직히 10배 되기 힘들잖아요. 지금부터는. 이런 걸 찾으러 다녀셔야 된다. 23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찾아야 되냐? 제가 뭐 떠먹여 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모르기 때문에. 와이프 같은 것도 100만 원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뭐 10만 원, 20만 원 넣어보고 이것도 10만 원, 20만 원 넣어보고 테스트성으로 넣는 거지. 제가 뭐 픽을 찍어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고요. 생태계를 직접 들어가시는 게 좋을 거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경험들은 다음 사이클이나 다음 장 때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앞서 나갈 수 있는 분명한 동력이 된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 현재는 분명한 밈장이 계속되고 있고요. 페페 같은 것도 제가 뭐 페페는 제가 사진 않았지만 네, 뭐 네, 이런 장들이 지속되고 있다. 언제까지 갈진 모릅니다. 저는 지금부터는 잘 안 들어가요. 수학을 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게임으로 조금 옮기려고 하는데 어제 써버렸네요. 네, 뭐 포트폴리오로 옮기게 되면은 텔레그램 방에 간략히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도는 언제? 매도는 언제냐고 물으시면은 제가 이제 일봉 이상에서만 보기 때문에 특별한 시그널이 안 보여요, 지금. 가격이 지금 이런데도 시그널이 안 보입니다. 자, 저번에 복귀를 하면은 이렇게 갔을 때 여기가 키 레벨인 것 같고 넘기면은 이제 추가 상승이 있을 거다라고 했었는데 이 당시에 이더가 이미 뚫어버리고 남았기 때문에 이더의 가격 추이를 볼 때 비트도 다시 이게 조정 끝이고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 4월은 이제 알트 도미넌스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글까지 다 써놨는데 근거라기보다는 이거는 좀 감적인 느낌이에요. 그냥 비트 차트에 도미넌스 차트를 넣으면은 자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도미넌스 차트인데 사실 알트장이 꾸역꾸역 조금씩 계속 오고 있어요. 지금 크게 보면은 도미넌스는 상방에서 이제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상태고 지금 이게 우리가 바라는 알트장이 이제 대중이 원하는 알트장이 요거잖아요. 아예 그냥 죽어버리는 장 비트 도미넌스가 이런 장은 거의 피날레 때 나오고 지금은 제 느낌에는 잠깐만 이렇게 좁혀야겠다. 지금은 한 요때쯤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장. 그래서 나중에 알트장이 훨씬 크게 올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좀 맛보기 알트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인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24년 하반기나 그때쯤에 올 것 같기도 하고 뭐 이것도 나중에 계속 그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현재 알트장은 모든 알트가 다 오르는 게 아니라 뭐 오르긴 하지만 편차가 정말 크거든요. AI만 오르기도 하고 게임만 오르기도 하고 R&DR 같은 거 보시면은 네, 뭐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풋폴도 있고 L1, L2 있고 프라이버시, 뭐 디핀 있고 브릿지 있고 밈코 있고 게임 있고 NFT 있고 순환매에 그 내 것만 안 가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가 어디에 특정 곳에 치중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섹터만 간다면은 대박이 되겠지만 그 섹터가 아니고 다른 유행 섹터가 계속 가면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겠죠.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구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네, 6월 금리 인하 시, 6월 금리 인하 시 비트와 알트가 조정 같은 하락이 있지 않을까요? 20년 3월 같은? 모릅니다. 몰라요. 네. 조정이 21년 때 이렇게, 17년 때 이렇게 왔었잖아요. 크게 보면은 엄청 올랐지만 중간중간에 40%, 30%짜리 조정이 계속 왔습니다. 근데 이게 무섭다고, 이 나무들이 무섭다고, 이 숲을 놓쳐버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 여기서 이제 이런 조정들 왔을 때 무섭다고 던져버렸는데 올라가면은 다시 들어오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조정 같은 거를 큰 관점에서 시그널이 보이지 않는 이상은 그냥 저는 쳐 맞아버리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피할 수도 없고 피하려고 발악을 할수록 더 대응하기 어려워지는 게 뭐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 놓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저도 놓쳤거든요. 증가하게 저는 못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그냥 대추세가 상방이라면은 그냥 가만히 두는 게 좋다. 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자, 이때 40K 때 우리 펀딩피 기억나시나요? 40K 때 이제 과열이라고 생각됐을 때 펀딩피가 지금이랑 똑같았습니다. 비슷했어요. 0.06에서 알트들은 0.1%까지.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50K 때도 요랬고 69K 첫 69K를 가서야 이제 비트도 0.1%를 넘기면서 조금 더 많이 과열된 장이 왔다가 여기 이 폭락이 한번 폭락도 아닌데 뭐 12%짜리 조정이 오니까 다 쓸려 나갔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편적인 것만 가지고 야 너무 과열이네 매도해야겠다 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네, 저점에서 매도를 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텔레그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이제 말씀드리면은 조정이 있지 않을까요? 조정 당연히 옵니다. 네, 코인이든 주식이든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뭐 지금 S&P 같은 것도 크게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지만 그 사이사이에 다 조정이 있거든요. 짜잘한 조정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도 다 조정이죠. 4시간 봉행입니다. 이런 거를 모두 다 우리가 대응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추세만 보고 시장의 믿음을 가지고 가자. 그리고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23년부터 계속 나왔던 건데 계속 미뤄지고 있죠. 그래서 6월도 저는 잘 모르겠다. 그런 거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거는 금리 인하도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돈을 풀지도 않고 있고 물론 재무부에서 뒤쪽으로 이제 바이든이나 대선 전에 돈 풀기 정책을 하겠지만 할 것 같지만 지금은 본격적으로 돈을 풀지도 않은 시기다. 네. 근데 이렇게 오른다? 그럼 이게 버블이냐? 버블이냐 하기에는 네, 돈을 풀지도 않았는데 뭐 ETF 수요나 공급 충격 계속 말씀드리죠. 이런 것들이 맞물리고 있는 상태에서 버블이라고는 딱히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시장의 의심과 싸우잖아요. 이때도 스멀스멀 올라가면서 폭락할 거다, 폭락할 거다, 폭락할 거다. 이때도 고점에서 박스권 그리는 것 같이 얘기를 하면서 폭락 왔네. 한 번 더 떨어지겠다. 안 오죠. 여기서도 오르고 나서 또 횡보하니까 이거 휩쏘다.
내려간다. 안 갔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횡보하니까 이거 단기 조정 올 거다. 단기 조정 오고 올라갈 거다. 안 오죠. 매 순간, 그러니까 포지션이 없다면은 매 순간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한두 번만 미끄러져도 리스크 관리 잘못하면은 끝난다는 거죠. 지금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시장은 항상 의심과 싸우면서 올라가요. 상승장 때는. 아, 이때도 폭락 왔다. 조정 올 거다. 안 오고 있죠. 여기서 조정이 진짜로 온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만약 여기서부터 버텨왔던 분들은 여기서 이 찔끔 조정이 오든 말든 그래 뭐 조정 올 수야 있지 하고 넘어가는데 여기에서부터 계속 하락을 외치면서 포지션을 놓친 분들은 이거 조정 오면은 이제 또다시 고민을 해야 돼요. 아, 더 떨어질 것 같은데? 혹은 지금 사서 이걸 노려봐야 되나?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장기 포폴에 포지션 보유의 중요성을 말씀드리죠. 저는 지금 이제 지금 당장 매도해서 이런 고민 다시 하기 싫거든요. 네. 가만두겠습니다. 그래서 뭐 반감기도 있고 사이클이 있으니까 현재는 특별한 징후가 보이지 않고 69K, 69K의 이전 고점을 넘었기 때문에 시그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25, 뭐 금리 인하 온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생각해 보면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딱히 그건 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있어요. 그건 거 막 이제 전문적으로 경기 침체 오냐, 하드랜딩 오냐 이렇게 고민했던 분들 지금 포지션 대부분 없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을 다시 겪고 싶진 않다, 현재는. 네. 매도를 하게 되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행. 유행은 뭐 아까 다른 얘기 하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위험한 발언이지만 R&DR 제가 포트폴리오 꼭 가져갔으면 한다고 말씀드렸었고, 비록 지금은 되게 당연히 고평가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저는 5불 때 사서 3불까지 마이너스 40% 조정 당했었다. 그렇지만 시장이 이제 상승할 거라고 믿고 그냥 냅뒀다. 냅두니까 수익으로 전환이 돼 있더라. 현재는 AI가 대세인데 뭐 재밌는 걸 봐가지고 버블인가? 닷컴 버블과 AI 사이클을 뭐 어떻게 겹쳐놓은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분들이 닷컴 버블을 실제로 그 시장에 참여했던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90년대였으니까 꼬꼬마일 때인데 그럼 이게 또 버블이냐? 닷컴 때는 확실히 버블이었죠. 뭐였죠? 그 새로운 데이터였나요? 뭐 들어본 것 같은데 작전주도 성행하고 거기 버블이 꺼진 후에 살아남은 기업들이 현재 이제 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제 다 씹어먹고 한두 개의 기업들이 다 쓸어가는 장이 거대 기업이 됐는데 AI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게 버블이 맞는 것 같은데 계속 오른다. 다른 섹터의 자금을 다 빨아먹고 오르잖아요. 지금 애플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런데 버블일 수도 있죠. 우리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98년에서 2000년이죠. 하지만 뭐 버블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뭐 미국의 대선 같은 거 아까 말씀드렸죠. 큰 부분에서 유동성이 가까운 미래에는 확장이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동성이 확장되면은 은행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서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잘 안 넣으려고 하죠. 그래서 자산 시장에 돈이 유입이 되면서 표시 가격이 오르는 건데 우리가 버블이 진행 중이라고 있다 쳐도 함부로 매도하면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진짜 지금 버블의 중심이라면은 어디까지 갈지 광기를 예측할 수 없잖아요.
올 매도는 하지 않고 조금씩 현금 비중 늘려가면서 끝까지 가져가 보려는 그런 욕심은 좀 부려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인제 이전 사이클의 고점을 넘었기 때문에 더 할 나위 없죠. 당분간은 매도 관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거, 이제 주봉 이평선과의 괴리가 40%에 도달했을 때 이제 그때쯤에서야 조정을 대비해야 되지 않나. 한 20% 30%짜리 조정. 그 구간이 제가 지금 보는 구간은 75,000에서 85,000달러 사이다. 이때도 현물 매도를 안 하고 해칭 숏을 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게 되면은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모든 거는 결국은 또 리스크 관리로 직결이 되는데, 네, 이것도 그림을 가져와 봤는데, 이게 불과 2달 전에 커뮤니티에 떠돌아다니던 글입니다. 2016년에 618 되돌림인 한 800달러에서 41% 폭락이 왔었고, 2019년에 0.618 되돌림인 14,000불에서 47% 폭락이 왔었고, 그래서 이번 24년에 48K 때입니다. 똑같이 61.8 되돌림 때 여기에서 32K까지 40%의 폭락이 나올 거다. 이게 온 커뮤니티를 지배했었어요. 네. 하지만 저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 팔았기 때문에. 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는. 저 안 팔았어요, 이때. 홀딩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의 의심을 계속 먹고 올라가는 게 상승장이다. 그러다가 나중에 모두가 야, 이건 계속 오른다. 지금이라도 사야 돼. 광기 나오는 순간 언제인진 모르지만 버블장이 터진다. 지금 그걸 걱정할 구간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48K에서 뭐 39K까지 잠깐 조정이 오긴 했지만 그 20%도 안 되는 조정으로 마무리하고 올라갔었죠. 지금도 그 함부로 숏을 외치는 이제 유튜브나 이렇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조정이야 올 수 있죠. 하지만 큰 그림을 보면은 저는 그런 얘기를 대다수 대중들이 보는 그런 글에 함부로 숏을 외치면은 안 된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다 놓친 사람도 많을 거고, 누가 봐도 지금 대추세가 상방인데 함부로 고점을 예측하고 숏을 한다? 네, 제가 시장에 반하는 행동은 하지 말자고 말씀드렸죠. 네, 저는 숏을 외치지 않겠습니다. 당분간도요. 네. 아무튼 그래서 뭐 오늘 말씀드릴 거는 다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대본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좀 중구난방으로 튀었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추세가 상방이라면은 시장을 믿고 홀딩하자. 네, 지금 3달 전보다 자산이 94%가 올라 있는 상태여서 제 포지션도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고 딱히 매도할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ETF 같은 경우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폭락이 나왔던 날에도 순유입이 됐었습니다. 예, 비트가 뭐 공급 물량이 시장에서 계속 사라져 가고 있는 상태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매도할 이유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비트 혼자서 독주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3, 4월 차트적으로도 네, 아래로 도미넌스를 분배를 하면서 알트장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텔레그램 방에는 항상 심심할 때마다 이제 알트 몇 개씩 이제 올릴 때가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더 같은 경우도 여기를 마지막으로 저점을 한 번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상승장이 원래 이래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돈 잘 버는 장입니다. 그래서 항상 익절 욕구가 드신다면은 리스크를 줄이고 싶다면은 뭐 한 10% 20%만 하시고 전부 매도를 하는 일은 지금 시기에서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요. 네. 75,000, 85,000대 제가 어떠한 액션을 취한다면은 그때는 뭐 텔레그램이나 방송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원화로는 한 1억, 지금보다 한 1000만 달러 위니까 만 달러면 1300만 원이죠. 1억 2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언급을 드렸었죠. 그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알트장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이고요. 알트장 언제 오냐고 하지 마십시오. 네,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 알트 왜 안 오르지? 하지 마시고 그거는 포트폴리오가 잘못됐거나 아니면은 업비트만 쓰시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특이사항 생기면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네, 다시 한번 오늘 라이브로 진행하려고 했던 거 취소를 하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 일요일 밤 9시부터는 정말 이제 어떠한 이슈가 생겨도 네, 뭐 가정사나 이런 뭐 그런 극단적인 게 생기지 않는 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긴 시간 이거를 다 보셨다면은 네, 정말로 감사드리고 카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